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형 보일러 설치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일러 설치된 보일러를 보면 보일러 설치 용량보다 부하율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설치 보일러 한 80%는 부하율이 한 50% 이하로 운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에너지 진단할 때 파악한 내용인데, 이러면 결국은 뭐 초기 설치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운전 유지비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닐까 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부하 설비별 총 부하량 파악하기. 모든 그 열 설비에서는 열량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모든 부하량, 부하 용량, 예, 보일러 설비를 갖다 환산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 설비 연간 가동 시간, 연료 사용량, 급수량을 좀 파악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하 설비별 동시 사용 부하율을 확인해 놓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이 보일러 형식 및 용량을 선정하기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서 선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운영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하 설비별 총 부하량 파악하기.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면 다 증기 사용 설비에 그 명판에 그 소모량이 나와 있습니다. 열량으로 표시되든 증기 킬로그램으로 표시되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총 합산하면 결국은 우리 생산 공장의 총 부하량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동시 사용률을 고려하여 용량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총 열량으로 환산, 스팀 사용 명판이나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열량으로 환산을 하고, 아니면 증기 소모량이 있으면 증기 소모량을 직접 적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증기 소모량을 모를 때는 그 부하 설비에 들어가는 파이프 사이즈에 대한 그 압력별 증기 통과량이 우리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서 증기 소모량을 환산할 수가 있고, 그 환산된 열량, 총 열량을 공급 증기 압력에 대한 증기 잠열로 나눠준다면 결국은 그것이 보일러 용량으로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왔듯이 510만이다 이거야 아까. 예? 그럼 510만 나누기 증기, 만약에 2kg로 사용한다면 증기 잠열 2kg에 해당하는 잠열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증기 총 소모량이 되고, 여기에 안전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시 사용률, 이 설비를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고 차등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안전율을 적용해서 여유를 감안 보일러 용량을 선정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9,800이니까 약 10톤이 필요한데, 동시 사용률 고려하면 아마 보통 70% 정도로 보면은 한 7톤에서 8톤 정도가 맞다라고 보고, 또 가끔 보면은 회사가 앞으로 그 증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크게 설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증설 여부가 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면 다행이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면은 용량을 크게 선정하는 건 설비 투자 낭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인 연합에서 분석해낸 자료이고, 심지어 제가 어느 모 회사 갔을 때 보니까 보일러가 수관식 20톤짜리가 있는데, 그게 뭐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4톤짜리로 두 대로 또 설치를 했다가 결국 그것도 남아서 결국 2톤짜리 관료 보일러를 설치했다가 거기서 좀 부족해가지고 4톤짜리 노통연관식이 스탠바이로 존재하는 그런 현장도 보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그 실수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자, 유속에 의한 증기 통화량이 있습니다. 뭐 사용 압력이 2kg면
보통 우리가 증기 부하 설비에서의 유속을 25m/s로 보니까 관경 50A짜리의 증기 소모량 통과량 100ml일 때 증기 통과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이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8kg일 때 뭐 얼마 요걸 이용해서 증기 통과량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앞전에 거는 뭐 증설이나 다시 보일러를 재설치할 때 내용이지만 신설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총 부하량으로 파악하면 되는 내용으로 뭐 열량으로 환산해야 되고 모든 설비를 합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를 때는 명판에 없거나 모를 때는 파이프 구경 통과 유속으로 환산한 그 열량을 가지고 사용 증기 잠열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바로 보일러 총 증기 사용량이 해당하니까 그걸 가지고 보일러 용량을 선정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신설 보일러든 리모델링 하든 교체를 하든 부하 설비와 동시 사용료를 고려하셔야 되고 부하 설비의 직접적 사용 증기량을 파악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게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일러 설비를 제대로 접근성 있게 설치하면은요 연간 약 에너지 30% 정도는 감축시킬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오퍼레이터 관리자들이 좀 더 접근성 있게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급수량 같은 거 파악할 때 이렇게 어, 연간 급수량 우리 보일러가 있다면 들어가는 급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1년 동안에 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차트로 만들면은 월 그 급수량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고정부하가 얼마인지 고정부하 요 사각 파란 라인이 여기 거의 변동이 1년간 변하지 않는 고정부하입니다. 그리고 변동부하는 거기에 따라서 시간 부하량에 따라서 변하는 요 빨간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고려하면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보일러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대라면 상관이 없지만 한 대보다는 용량이 큰 보일러 한 대보다는 두 대 또는 세 대를 파티션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연료 사용 현황이 엄청 고정부하가 작고 변동부하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런 데는 진짜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봐가지고 작은 보일러를 여러 대 놓고 운전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소형 보일러. 뭐 소형 보일러에 관료 비용밖에 더 있어요. 변동부하가 너무 큰 거죠, 이쪽은. 이거는 운전 관리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에러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제 부하량은 한 10톤 되는데 이게 뭐 한 고정부하는 한 3톤, 중부하는 한 2톤, 변동부하가 한 5톤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진짜 고려 많이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연료뿐만 아니라 급수 사용량도 지금 급수 사용량으로 파악해봐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연료 사용량에 대한 그 부하 변동 파악하는 거나 급수 사용량 똑같아요. 이런 거는 연료와 급수량을 매일 체크해서 일지에 체크해가지고 연간으로 월 단위로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보면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0톤 보일러예요. 여기 10톤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고정부하가 약 거의 6톤에 해당합니다. 가까이. 이런 데는 10톤짜리 한 대 운영하는 것보다 한 6톤짜리 한 대로 노통 같은 걸 놔가지고 보일러 운전 효율을 좋게 하고 변동부하 뭐 한 2, 3톤은 뭐 관리용을 놓든 소형 보일러를 나가지고 관리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 고정부하에 해당하는 그 이거를 노통 같은 거 딱 예를 들어서 뭐 6톤으로 계속 돌면 여기는 운전 효율이 약 8, 90% 정도 나와요. 이렇게 운전 한 대보다는 파티션에서 한번 그러고 나머지 변동부하 되는 거는 관리용으로 뭐 2톤 두 대를 놓든 1톤 두 대를 놓든 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보다 관리가 쉽다라는 거죠. 쉬운 것보다도 효율적이다.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운전하시면 한 30%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제가 다 테스트해 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보는데 요건 실예인데 수간식 이동디형 15톤 2대를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현장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간식 15톤 한 대를 노통 6톤 2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수간식 15톤 한 대는 관료식 2톤 6대로 한다든가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15톤에 대한 부하율이 100%가 안 걸리거든요. 한 60%, 70% 걸린다 그래봐야 뭐 7일은 7, 5, 7이 3, 한 10톤 용량밖에 안 되니까 6톤짜리 2대도 되고 관료식 2톤 6대를 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톤 2대 놨던 거를 15톤 한 대를 놓고 고정부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정부하를 파악해서 15톤 한 대를 놓고 10톤 하나 놓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소용량으로 파티션해서 노통이든 관료식이든 이렇게 운전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몇 프로요? 30% 절감하는 건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일러 설치 및 운전관리학의 결론이 뭐냐? 보일러 초기 용량 파악하기. 용량은 어떻게 파악하냐? 부하설비 총 연용량. 모든 건 연로 환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동시 사용률을 고려해서 선정하면 돼요. 동시 사용률 고려하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총 부하량이 한 70%, 한 70% 선상에서 보면은 그게 동시 사용률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뭐 20톤이다 총용량이. 그럼 27, 24, 14톤이 결국은 운전하는 동시 사용률을 고려한 용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하설비 증기 압력과 배관경으로 열량 환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일러 용량을 분리하여 관리 설치하기. 아시죠? 고정 부하량과 부분 부하량 파악해서 관리하기. 연간 단위로. 이건 뭐 엑셀로 해가지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고 우리가 고정 부하에 해당하는 용량은 보유 수량이 안정적인 보일러 노통으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물론 수관식도 좋지만 수관식보다는 부하 변동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면 보유 수량이 안정적인 노통 연관식을 권장드리고 변동 부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량에 따라 차등 관리가 가능한 효과적인 소형 보일러로 병렬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분들? 자, 우리가 가끔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 농도 검출기라는 게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O2 농도 관리는 보통 5% 이하입니다. LNG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장인데 21%, O2가 21%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헤비오일은 중류예요. 실제 여기에 LNG를 쓰고 있는데 LNG에다 셋업을 해가지고 O2를 측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너무나라 물건처럼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현장 가서 이거 설치되어 있는 곳에 10개 업체라면 7개 업체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관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재증발증기 특허증도 가지고 있는 설비회사입니다. 단종 기계설비 공사업 단종도 가지고 있고 난방 시공업 일정도 있습니다. 뭐 배관공사, 난방공사 이런 쪽, 뭐 에너지 전략형 뭐 설치 이런 쪽에는 제가 무료 진단도 해드리고 설비 공사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최고되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들은 우리 군대 동기들입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저희 채널은 화력전 최재선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미숙하지만 나름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화력전 최재선으로 들어가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